우선 저는 장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장안의 토박이고 저희 어머니도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장안은 사실은 수원 그리고 경기도의 1번지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또 정조대왕의 효심이 아주 깃든 그런 수원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요. 장안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더디게 다른 지역보다 더디게 그런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안은 다른 곳과는 달리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30년 이상 장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평생 여기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안에는 우선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 됨으로써 지역에 계신 원래 주민들이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바깥으로 이전해 나가거나 그런 개발이 아닌 여기 있는 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선 장안은 여기 예전에는 공공시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번듯한 공공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에 많은 공공시설들, 특히 이제 문화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그런 것들이 꼭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훌륭한 교육 조건이 완성이 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할 그런 IT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연구소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이 장안에 유치가 되어서 장안의 미래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장안은 주차 부지가 상당히 적고요. 또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문화시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세먼지가 특히 요새 봄이면 유행인데 그런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스포츠라든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실내형 그런 문화 공간을 아주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 수원지방법원을 끝으로 제가 이제 판사직에서 사표를 내고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는 사실은 이제 공정,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하고 불쌍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판사로서의 개인적인 그런 법률 제공이라든가 그걸 못했었는데요. 이제 변호사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제가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정말 법률 그 구조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좀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해서 뭐 경기도지사님 표창도 받고 또 하나는 그 저희 수원 또 경기도 지역 분들이 인권 친화적인 경찰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경찰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서 위원장으로서 또 경찰 인권 행정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경찰이 예전보다는 인권 친화적으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서 저는 그 정무실에 올라오는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하고 법적 자문을 올렸고요. 저희가 검토가 끝나면 비서실장님 그리고 대통령님께 바로 직보가 되는 그런 체계 하에서 제가 한 축을 담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국가의 재정이 지방으로 우리 대통령님 임기 끝나기 전까지 약 20조가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직접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의 개정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조가 각 지방에 골고루 뿌려져서 그 지방에 필요한 사업에 그 지방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놨고요. 아마 곧 1, 2년 후에부터는 그런 마중물이 지방으로 뿌려져서 지방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도 꼭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검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헌혈로 수혜를 받은 그런 당사자입니다. 저희 아내가 셋째 막내를 출산했을 때 그때 급격한 출산으로 하혈을 많이 해서 산후조리원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인공호흡을 했고
아내가 다행히 이제 깨어나게 됐는데요. 그때 헌혈을 아마 병원에서 헌혈 몇 팩을 맞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고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대학까지 다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헌혈의 혜택을 받은 당사자로서 당연히 그런 혈액이 모자란다는 이 일치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을 듣고, 이건 무엇보다도 정말 선거운동이라든 어느 것보다도 이건 빨리 저희가 해야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저희 캠프 분들과 함께 헌혈에 동참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동참을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제자리에서 묵묵히를 했던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개헌안으로 불러주시면서 국회와 또 지방자치 곳곳을 누비면서 입법과 그다음에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입법, 또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여러 군데에서 막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 막히는 곳에 일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운 그런 국회의원들의 그런 좀 뭐랄까요, 좀 그런 반대가 어깃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입법을 또 정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한 지금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걸 갖고 다니면서 꼭 이게 통과되면 어떤 국민들께서 혜택을 받고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거를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긋나는 것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꼭 이것을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해서 꼭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각오를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가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한 분당 50만 원이라도 그런 자금을 들여서 이거를 근데 지역 화폐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면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같이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경제적인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 또 국민들 다, 저도 그렇지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대 의무를 다 충실히 하셨던 분들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최초로 한번 국가가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이런 기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드리는 그런 최초의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국가가 나를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구나, 이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구나,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도록 그런 첫 귀중한 경험이 되지도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젊었을 때부터 그 농사를 짓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아마 살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고 저를 임신한 직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약을 드시지 않고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더 심해졌고,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께서 걷지를 못하시고 집안에서 제가 병수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지 100점 맞은 거를 갖고 오면 그 고통받던 어머니가 가장 한 번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국에 용하다는 병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평생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또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한 그런 적도 많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판사 일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판사직을 택하게 됐고, 그래서 판사 일을 하다가 또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는
저희 집사람이 특수아동학과를 나와서 발달장애인 자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그 사랑을 키우게 됐고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하고 지금 3남매를 낳아서 잘 키우면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갑자기 막 울컥하는. 장학국민 여러분, 김승원입니다. 이 긴 시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사법부와 또 대통령이 모시는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것을 주민들께 반드시 돌려드리겠다, 보답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아픈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고 평생 동안 돌보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직접 그 표준정과를 본인이 라디오에 레코드에 녹음을 해서 꼭 들으라고 하실 정도로 저희들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도 상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고 또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신 아버지의 그 마음 저에게도 있습니다. 장안주민 여러분,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의리를 배반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수원 장안이 다시 수원의 1번지, 경기도의 1번지가 되도록 분골쇄신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